안녕하세요. 날고 싶은 당신을 위한 난다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포스팅 제목은 제40회 장애인의 날,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로 인한 불평등 없는 사회, 학교에서 온라인 장애인식 교육, 장애인 동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팁입니다. 4월 20일 오늘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40회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도 남달라 장애인 단체에서 많은 준비를 했을 텐데 행사가 취소되어 아쉽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꼭 무슨 날이 되어야 생색내며 챙기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 없다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40회를 맞는 장애인의 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듣는 장애인식 특별 방송. 교육부에서는 현재 온라인 계약으로 원격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초등학생은 오늘 오전 9시부터 KBS 라디오에서 방송하는 대한민국 1교시 함께 그리는 그림을 보며 장애에 공감할 수 있도록 감수성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배웁니다. 중고등학생은 오늘 오후 1시부터 KBS 1TV에서 방영하는 장애 이해 교육 드라마 거북이 채널을 시청하면서 장애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학생들에게 장애인식에 대해 얼마나 많이 전달이 될까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교육부에서 전국의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방송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다고 느껴지네요. 학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장애인식 교육과는 다른 방향에서 직장에서도 의무 법정 교육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장애인 동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알아볼까요? 장애인 동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직장 생활의 팁. 저는 장애인 단체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 장애인 동료와 접촉할 시간이 많습니다. 수동, 전동 휠체어로 이동하는 지체 장애인이 대부분이지만 인턴 사원은 뇌병변, 시각, 청각 장애인도 함께 일합니다. 지체 장애 동료와 점심 메뉴 고르기. 여의도 이룸센터는 90% 이상이 장애인 단체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 식사를 하려고 음식점을 찾는 일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바로 경사로 때문이죠. 국회의사당이 위풍당당 서 있는 이곳 여의도에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식사할 공간이 제대로 없다는 것부터가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현 주소를 느끼게 합니다. 10cm의 턱을 왜 못 넘냐고요? 왜 우리는 사회적 기반 시설의 부족을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요구하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로 볼까요? 우선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찾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히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보고 마지막에 메뉴가 어떤 것인지 고릅니다. 비장애인은 메뉴부터 보지만 장애인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청각장애 동료와 의사소통하기. 인턴 사원으로 들어온 혜진 씨는 청각장애인입니다. 대학원을 가기 전에 연구 논문을 위해 장애단체에서 일을 배우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건만 수어를 모른다는 생각에 제대로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출퇴근 시 손을 흔들면서 웃는 정도의 인사를 나눈 데 그쳤답니다. 하지만 막내 희연 씨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를 나누기 전에 혜진 씨 어깨를 살짝 톡톡 건드립니다. 상대방의 고개를 들면 입모양을 크게 해서 구어를 합니다. 중간중간 필담도 섞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고 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고요. 혜진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주간 업무 회의 시간에 우리에게 수어를 가르쳐 줍니다. 수어를 배우면서 느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함축적 의미를 상형 문자처럼 손으로 표현되는 것에 경외감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런 혜진 씨가 멋져 보이네요. 시각 동료와 의사소통하기. 흰 지팡이를 짚고 있거나 안내견이 옆에 있다면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일을 할 때 시각장애인 노트북 점자 정보 단말기를 이용해 문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점자로 입력을 하면 한글로 출력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 한글 문서는 시각장애인 점자로 변환되어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외부로 함께 나갈 때는 시각장애인이 편한 위치에서 팔꿈치를 살짝 들어 올려 잡도록 하게 하고 한 발 앞서서 길을 안내를 해준다면 보행에도 큰 문제가 없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점점 시각적, 감각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더 큰 불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문이나 예매 등 기본적 의식주 해결을 위한 분야에 직접 손으로 터치를 해야 하는 키오스크는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각장애인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절벽입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 남의 일일까요? 친정엄마는 몇 년 전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체장애인이 되셨죠. 알 수 없는 염증으로 8번의 수술을 받으셨고 결국 다리 고치러 들어갔다가 장애인이 되어 나오셨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엄마와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병원까지 가려면 수많은 턱과 울퉁불퉁 길을 지나 올라가지 못하는 계단을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 합니다. 현재 장애 발생 연령 살펴보면 55세 이상의 장애인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가게 앞에 이동식 경사로의 도입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밀고 다녀야 하는 아기 엄마,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올라가야 하는 나의 부모님의 일입니다. 경비 절감으로 점점 늘어나는 키오스크는 어떨까요? 과연 시각장애인만의 문제일까요? 제40회 장애인 날을 맞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느 국회의원이 장애인 단체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장애분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만들어주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입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표현이 2개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장애우가 아닌 장애인이 맞습니다. 장애우는 친근하는 뜻이 가진 한자어로 아직도 친근하다는 의미로 잘못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우라는 뜻의 친구, 친밀함, 따뜻함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장애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용어를 사용할 때 예를 들어볼게요. 여성, 노동자 등은 자신도 여성, 노동자라 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애우라는 표현은 타인이 나를 지칭할 때 쓰이는 호칭이므로 나 자신을 장애우라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비주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형상합니다. 둘째, 편의시설을 마치 자기들이 만들어주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있는 토론장에서 마치 자기네 당에서 엄청 은혜를 베푸는 듯한 발언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한 나라의 복지국가의 기준은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고 있는가를 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국민으로서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장애인 날을 맞이해서 우리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우리 몸의 중심은 머리도 심장도 아니고 아픈 곳이란 말이 있다. 우리 공동체의 중심도 아픈 곳이다. 아픈 곳이 나으면 사회 전체가 낫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난 시 장애로 인해 불평등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또 기대감을 갖게 하네요. 마지막으로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장애의 감수성을 담은 글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란 건 달콤한 목소리로 싸구려 동정의 말을 늘어놓는 게 아니야.
고민하는 사람과 같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과 같이 괴로워하며 때로는 같이 걸어가는 태도를 말하는 거지.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